예, 안녕하세요. 전성민입니다. 이번에는 압축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제는 강구조 설계 6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같이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볼게요. 제가 내용을 좀 축약했습니다. 우선 압축제가 뭔지는 이 그림을 봐도 뭐가 압축제인지 쉽게 알 수 있죠. 기둥이 보통 이제 주로 압축제로 사용되고 트러스에서 현재나 이런 것들 압축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스킵할게요. 그리고 압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좌굴이에요. 압축제는 좌굴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그림이 깨졌는데 지금 강제의 단면 분류는 컴팩트 단면, 비컴팩트 단면, 세장판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합니다. 그래서 단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재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쳐봐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응력이 여기 이렇게 집중되겠죠. 여기는. 근데 좀 멀리 떨어질수록 응력이 이렇게 집중이 될 테고 엄청 멀리 떨어지면은 요 힘이 그대로 가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될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좀 응력이 가운데 집중되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힘이 골고루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줬단 말이에요. 위에 가운데다 딱 색깔을 좀 다르게 줘서 여기 가운데다 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냐면 여기 가운데 힘을 주면은 어떨 때는 여기에 힘을 주니까 얘가 이제 힘을 전달하기 전에 이렇게 퍽 하고 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 단면적이 항복하기 전에 우리 부재가 응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항복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폭 하고 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걸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 판폭 두께비를 검토를 하는 거고 이걸 하는 과정이 잠시만요. 예. 일단은 큰 컨셉은 이걸 좀 아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딱 위에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모든 단면이 그러니까 인정 영역을 발휘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이 있으면 훅 휘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컴팩트 단면이라고 해요. 컴팩트. 근데 얘 위에서 이렇게 힘을 줬는데 아주 여기는 항복을 했는데 요런데 요런 부분은 항복을 안 하고 이렇게 휘어져 버렸다. 그럼 이걸 우리는 비컴팩트 단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여기 힘을 줬는데 그 어디도 항복하지 않고 여기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세장판 요소라고 해요. 그 부재가.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게 우리 압축제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장판 요소는 다루지 않아요. 이 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실무에서도 그거 만날 일은 아마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제의 단면의 분류라고 하고 이제 다시 보이네요. 그래서 강제가 힘을 받았을 때 좌굴하기 전에 아주 국부적으로 좌굴하는 걸 국부좌굴이라고 하는데 책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놨어요.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이재명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있었던 그 모형인데 그걸 아마 사진 찍어서 교재에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자꾸 깨지지? 그 오일러 좌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우고 우리가 부재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높이가 한 1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둥의 강도는 그냥 강도의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될 거예요.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압축 강도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다 힘을 줬을 때 보니까 이 힘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휘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이 힘, 이 PCR, 이 좌구라는 이 힘을 알아낸 게 제가 이게 오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오일러 형이 이 힘을 오일러 형이 구했어요. PCR을. 뭐라고 했냐면은 미방을 풀었는데 그 유도 과정은 구조역학 책에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 오일러의 이제 좌구를 해준 공식인데, 그러면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응력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강도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 기둥은 이렇게 좌구를 하니까 우리가 이 FCR을 구한 다음에 면적을 곱해서 우리가 기둥의 압축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할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좌구를 이루는 오일러 하중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이게 단순히 강도 곱하기 면적일까? 그래서 그 연구하신 분들이 그 기준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값을 기준으로 어떤 값을 초과할 때는 이렇게 탄성 좌굴 우리 오일러 형이 만든 오일러 좌굴로 하고, 어디서부터는 비탄성 좌굴, 여기는 탄성. 여기는 이제 오일러 응력이니까 F2, 얘가 FCR이랑 같은 거예요. 얘로 구할 수 있고 얘에다가 그냥 면적만 곱한 거. 얘는 이제 실험으로 구했습니다. F2를 실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값이니까 그냥 어떻게 이해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요. 보통 부제가 아주 길면은 오일러 탄성자구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 부제가 짧으면은 비탄성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항상 부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쓰는 강제가 보통 강도도 높고 아주 작은 강제는 보통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건물의 높이는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오일러 좌구를 보통 하지 않아요. 보통 이 빈탄성 영역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오일러 좌굴은 이렇게 구하고, 오일러 좌굴을 구하는 것과 오일러 좌굴 이거 뭐라고 하나, 좌굴 길이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좌굴 길이 구하는 거는 구조역학에서 했으니까 여기 강구조 설계에서는 미리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탄성 영역이 아닌 비탄성 영역일 때는 이제 우리가 단주를 보거든요. 단주와 장주 사이에 뭐 애매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단주로 저는 볼게요. 그러니까 한 개 세장비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비탄성 좌굴로 구합니다. 근데 비탄성 좌굴은 실험에 의해서 그 식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한번 싹 읽어보시고, 뭐 엥게서가 뭐 접선 이론 계수 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서 어떤 쉔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뭐 대충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보시면 압축제 설계 강도를 구하는 법을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판폭 두께비를 검토해야겠죠. 판폭 두께비는 뭐 검토해보셔야겠지만 해보나마나 세장판 요소는 아닐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세장비를 봅니다. 세장비를 한 200 정도로 제한한 이유는 그 세장비가 너무
크면 부재가 이렇게 세장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말라깽이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제작할 때 오차도 생기고 운송 중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이 판단해서 보통 2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해 보시면 알겠지만 200 넘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것까지 하고 휨 자굴 강도를 구해서 휨 자굴 강도의 면적을 곱하고 그게 압축 강도가 됩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장제도 그렇고 압축제도 그렇고 큰 컨셉은 강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좀 펜 색깔을 좀 바꿔서 인장제를 공부할 때 요 면적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전체 단면적 AG 혹은 유효 단면적 A2로. 그래서 요 면적이 중요했고, 압축제는 요 면적은 그대로인데 요 강도가 바뀝니다. FCR이 이 세장한제 여부에 따라서 탄성 자굴이냐 비탄성 자굴. 여기는 탄성 영역, 여기는 비탄성 영역.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컨셉을 이렇게 인장제, 압축제,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부재는 강도 곱하기 면적이다. 이 컨셉을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추가로 갑자기 생각난 데 말씀드리자면, 인장제는 왜 주로 면적이 거번하냐면, 이렇게 압축제 이게 만약 압축을 받는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는 부재보다 더 단단한 볼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은 항상 그냥 얘 면적을 다 봐도 되는데, 이게 인장을 받으면은 이 부재가 힘을 받잖아요. 이 볼트는 안 받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제 말을 잘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일러 좌굴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12.3% 정도의 초기 결함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H형광이 나오면은 이게 여기랑 식는 속도가 달라요. 이 식는 속도가 달라서 여기 이미 이렇게 응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FE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식는 과정에서 조금의 응력이 있기 때문에 12.3%를 저감을 합니다. 그래서 0.877을 곱해줘요. F2에다가.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이론 같이 봤고요. 요 이론을 토대로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